5회째를 맞아가고 있습니다. 5회 넘기는 게 정말 제 목표였는데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는 어떤 웹툰을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비가 오고 나서 굉장히 갑자기 추워졌어요. 그래서 이제 정말 가을이 오는구나 싶고 또 그런 생각에 약간 식상하지만 가을 하면 또 생각나는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? 청고마비. 그래서 이번에는 좀 먹는 것, 말이 살찌는 이 계절에 우리도 좀 먹고 같이 살찌자는 의미에서 이런 식도락 웹툰 쪽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4화, 5화는 이 먹는 웹툰, 음식을 다룬 웹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조경규 작가님의 오므라이스 잼잼을 준비했습니다. 네, 이 오므라이스 잼잼은 만화 제목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각 회마다 에피소드로 다룬 그런 웹툰인데요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음식, 요리 만화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음식을 다룬 웹툰 만화라고 하면은 미스터 초밥왕, 요리왕 비룡? 그 정도밖에 보지 않았는데 사실 그 만화들도 보면은 우리가 만화를 보면서 되게 너무너무 먹고 싶고 너무너무 잘 묘사했지만 먹고 싶기만 한 데서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. 근데 오므라이스 잼잼은 그렇지가 않아요. 저희가 정말 만화를 보다가 이거 먹어야겠다. 나 지금 이거 먹어야겠다 하면은 딱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다루고 있어서 좀 그런 면에서 더욱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워낙 일상적이어서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그런 부분들, 예를 들면은 맥도날드, 작가님께서 맥도날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세계의 맥도날드마다 그 나라의 특색을 살린 메뉴들이 있다고 해요. 그러면은 어디에서는 미트볼 핫도그가 있다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불고기 버거가 특화된 메뉴라고 하더라고요. 이런 것들을 깨알 같은 정보를 소개해주는 것들도 굉장히 이 웹툰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신기했던 게 추파춥스의 그 로고가 그 초현실주의화가 달리가 디자인한 거라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 별로 이 돌솥밥을 소개하는 화이긴 했는데 별로 관계는 없지만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전통 그 온돌방을 체험을 하고 거기에 되게 크게 감명을 받아서 보일러를 개발했다는 그런 정보도 접할 수 있었거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제가 이 오므라이스 잼잼을 좋아하는 포인트는 작가님께서 독자들과 어떤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건데요. 아마 라면에 관한 화였던 것 같은데 이제 쭉 자신이 좋아하는 라면 레시피, 나는 항상 계란을 반숙으로 할 것인가 풀어서 먹을 것인가가 고민된다라고 하면서 맨 끝에 독자 여러분들께서 나만의 맛있게 라면을 끓이는 레시피가 있다면은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추천을 많이 받은 거에는 이제 작가님께서 소정의 상품을 주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공유를 해주셔서 저도 이 웹툰을 보면서 웹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댓글도 항상 같이 보게 되거든요. 그러면 거기에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라면화 때 막 리플들 다 보면서 이 집은 이런 것도 넣는구나. 햄을 넣어? 스팸을 넣는 게 더 맛있어. 이러면서 되게 깨알 정보를 많이 얻었고 또 어떤 분은 라면은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. 이런 정말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실제로 그 작가님께서 뽑은 순위 5에서 4위 했습니다. 제가 지난번 2화였던가요? 질풍기획이라는 웹툰을 소개를 드리면서 그 질풍기획이 되게 광고 회사를 다룬 만화였기 때문에 광고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참 재밌는 포인트였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오므라이스 잼잼도 음식을 다루다 보니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 그리고 다양한 일러스트를 작가님께서 많이 보여주세요. 제가 오므라이스 잼잼이 한 100몇 화가 넘어가는데 가장 또 인상 깊고 또 여러분들께도 혹시 너무 길어서 못 보겠다라고 하면 꼭 한 가지 정도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119화의 119 구호 식량 부분입니다.
이 구호식량 부분에서 유엔이 이제 기아와 가뭄과 어떤 배고픔으로 시달리는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구호식품, 이게 콘소메 컵 같은 거였는데 그게 한 잔에 250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작가님께서 너무 식상하지 않으면서 교육적일 수 있으면서 그렇지만 독자들이 이게 뭐야 라고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119, 119화에 그걸 넣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화는 꼭 한 번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굉장히 작가님께서 정말 너무 계몽적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 와닿을 수 있게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셨던 화여서 일러스트레이터와 스토리텔러로서의 작가님의 역량도 확인할 수 있었던 저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작가님께서 사실 오므라이스 잼잼 전에도 요리 음식 만화를 하시긴 했었거든요. 차이니즈 봉봉 클럽이라고. 근데 저는 만약에 중화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서울 안에 있는 중화 요리 전문점, 그리고 북경과 상해 이렇게 나라, 지역별로 나눠서 중화 요리를 말 그대로 차이니즈 봉봉 클럽을 다룬 건데요.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몇 편 보다 말았던 게 그 게요리를 너무 막 이렇게 실감나게 막 척척척 그리셔가지고 약간 좀 진격의 거인 그 사람 먹는 약간 그게 생각이 났었는데 좋아하시는 차이니즈 이제 중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네, 이거는 사실 작가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것, 이 웹툰의 구성에 대한 간단한 특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119, 119화에서 119 구호식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가님께서 작업을 하실 때 보통의 일상툰처럼 다음 주에 올라갈 웹툰을 이번 주에 작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 음식이 생각이 나면 그거에 대한 콘티를 꾸준히 그려두셨다가 생각날 때 다시 보고 그거를 이제 작화화 하시는 스타일로 그런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119화에는 의미 있게 119 구호식량을 해야겠다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거는 작가님께서는 타블렛을 안 쓰세요. 모든 그림을 다 마우스로 그리십니다. 굉장히 그 한때 그림을 그렸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손목을 자르고 싶은 그런 굴욕을 느끼는 참 부분이었는데요. 아무튼 작가님께서 매번 그런 음식 얘기를 너무 음식 얘기만 해서 식상하지 않게, 그렇다고 일상 얘기 속에서 이게 뭔 얘기지 싶지 않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맛깔나게 풀어주시는 그런 능력? 그거를 또 이제 저도 웹툰을 참 좋아하고 한때 만화가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높게 사는 부분이기도 하고,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웹툰을 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배를 쥐어잡고 밖으로 지갑을 들고 나가시게 될 겁니다. 한번 꼭 보시길 바라요. 네, 이렇게 식도락 웹툰 1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다음 2탄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끼는 그런 웹툰입니다. 같은 식도락 웹툰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아주 신선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장민이었습니다.